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상세 내용을 전달해 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카고의 고층 건물과 관련된 세금 손실을 2번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 IRS로부터 1억 달러가 넘는 세금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와 프로퍼블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그의 비즈니스 경력에 새로운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세금 신고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과거 대통령 후보들이 해왔던 관행과 다릅니다. 그의 캠페인은 IRS 조사가 오래전에 해결되었으며 그의 아버지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다시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뉴욕의 한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항소 중이며 이는 그와 그의 회사가 금융문서에서 그의 재산을 거짓으로 과장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자신의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으며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초부유층의 감사를 늘리고 세금 코드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IRS 자금을 증액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이 추가 자금에 반대하며 그의 2017년 세금 감면이 2025년 이후 만료되지 않도록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뉴멕시코 주지사 미셸 루한 그리샴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산업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수소 연료 개발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수소를 화석 연료의 대체제로 보고 있으며 이는 차량, 제조업, 전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더 깨끗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론자들은 수소가 자주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짓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뉴멕시코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고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전기 전송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뉴멕시코를 포함한 4주의 수소 연료 개발을 위한 70억 달러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주들의 프로젝트를 선택했습니다.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수소 정상회담에는 공공 및 민간 후원자들이 참여하며 루한 그리샴 주지사는 자신의 직원, 환경 및 교통부 장관, 그리고 남편 매니 코르도바와 함께 여행할 예정입니다. 뉴멕시코 대표단에는 주 전역의 상공회의소 회장인 롭 블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칩 투자 및 연구 지원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 이 패키지는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칩 재료, 장비 제조업체, 탭리스 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정책 대출 제공과 국가 및 민간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펀드 설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서울 남쪽의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기술 단지인 메가칩 클러스터를 건설 중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반도체 분야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캔자스주는 학교에 총기를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최대 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 기술은 특허를 받았으며 최소 40개 주에서 사용되고 있고 반테러 기술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기준 충족하는 회사는 Zero Eyes 한 곳뿐입니다. 이 회사는 군 출신 베테랑들이 설립했으며 학교 안전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부는 이 기술의 효과를 의심하지 않지만 특정 회사의 솔루션을 법안에 명시하는 입법 전술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엄닐알트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했지만 아직 특허나 반테러 기술로의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Zero Eyes 기술은 이미 몇몇 주에서 입법을 통해 채택되었으며 다른 주에서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마존은 프랑스에 12억 유로를 투자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는 프랑스 연례 Choose France 행사를 앞두고 발표되었습니다. GSK와 악센처도 각각 프랑스의 투자와 인공지능 분야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의 ICBC는 300억 위안 규모의 T-Lex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중국 은행이 발행하는 첫 TLAC 채권입니다. 독일의 항공회사 릴리움과 스위스의 니켈 정제회사 KLO는 프랑스에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총 700만 유로를 투자하고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파리에 새로운 유럽 사무소를 열고 100개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Choose France 행사를 통해 외국 투자자와 기업을 유치하려 하며 이는 프랑스가 예산 적자와 1분기 성장률이 0.2%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럽연합이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자본시장 연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저와 아스트라제네카는 프랑스에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파이저는 연구개발 활동 강화를 위해 5억 유로를, 아스트라제네카는 덩케르크 사이트에 3억 8,8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6번째 주제입니다. 중국 회사들이 이라크에서 열린 석유 및 가스 탐사 입찰에서 5개의 유전과 가스전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입찰은 주로 국내 가스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회사도 2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라크는 석유 및 가스 부문 개발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석유 화학 생산을 늘리며 이란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종료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석유 회사들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하루 석유 생산량을 현재의 약 500만 배럴에서 600만 배럴로 늘리고 가스 소각을 거의 없애 가스 수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서방의 석유 대기업들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이라크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는 반면 중국 회사들은 그들의 입지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7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반구의 많은 지역에서 강력한 지자기 폭풍으로 인해 주말 동안 오로라 보레알리스 북극구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폭풍은 태양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심각한 지자기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항법, 통신 시스템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력 회사는 이에 대비하여 전기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지구 대기의 가스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극지방에 가까운 위도에서 관측되지만 이번 폭풍으로 인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와 애리조나와 같은 낮은 위도에서도 관측되었습니다.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도 드물게 오로라가 관측되었으며 주말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주제입니다. 텍사스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신용카드 연체료를 $32에서 $8로 감소시키려는 계획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계획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이끄는 소송에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회사와 대형은행에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의 규칙은 연체료로 인해 연간 10억 이상을 절약하고 연체료를 낸 4,500만 명 이상에게 평균적으로 연간 $220을 절약해 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이 규칙이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CFPB를 계속해서 법정에서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증가 후 신용카드 부채에서 벗어나려는 미국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려는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